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언박싱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하는 리뷰 일정을 계속 뒤로 미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늦게나마 리뷰를 하려고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총 10번 테스트했고요. 15km씩 10번, 150km를 테스트하고 돌아온 신발입니다. 푸마 발란사 콜라보레이션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입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신발 사진들 중에서 해상도가 높은 사진들을 이제 좀 찾아다니기 마련인데, 실물도 엄청 이렇게 이쁘고 미쳤지만 사진도 진짜 이뻤던 것 같아요. 제가 썸네일을 만들면서 이렇게 눈에 뽕을 맞은 듯이 기분 좋게 만들었던 썸네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디자인은 뭐 공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색감 하나만큼은 진짜 알아줘야 되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마가 이런 좀 짱짱한 색깔을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은 원래 용도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발의 원래 용도가 스피드 트레이닝 용도의 신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뭐 러닝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인터벌 훈련용으로 쓰이는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력 질주랑 좀 릴렉스 러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심박수를 유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용도의 신발이 아닐까. 그런 용도의 신발이 제가 또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언박싱 할 때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신발은 프레시폼 X 템포 V2입니다. 쿠션의 두께가 이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인터벌 러닝을 하기 위해 나온 신발이고요. 훈련을 하는 장소가 트랙일 수도 있고요, 러닝머신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용도에 활용하시면 괜찮은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게 좋으냐 하나를 좀 꼽아보라고 하시면, 저는 프레시폼 X 템포가 일상 용도에도 조금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신발이 어땠는지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일상 용도로는 되게 좋은 신발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걷기 용도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는 둘 다 나이트로 폼이 쓰인 신발이고, 그래서 나이트로 폼의 착용감이 벨로시티 나이트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도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신발은 조금 물른 쿠션을 가지고 있어서 벨로시티 나이트로 2만큼의 만족도는 없었습니다. 차이라고 하면 나이트로 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EVA 폼이 추가로 되어 있어서 물은 나이트로 폼의 지구력을 요 EVA 미드솔이 약간 보강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벨로시티 나이트로 2가 훨씬 더 걷기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신발을 신고 걷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트로 폼에 관한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번뜩 하고 떠올랐던 신발은 오히려 나이키의 인빈서블 런이었어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오히려 이 나이트로 폼만 쓰인 이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가 주맥스 폼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느낌이 전 들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보시면 의견을 달리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주맥스 폼에 훨씬 가까운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인빈서블 런만큼의 높은 평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신발에 굉장히 낮은 평점을 줄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주맥스 폼처럼 또는 나이트로 폼처럼 물은 쿠션이라고 했는데 왜 인빈서블이 더 좋다고 얘기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발목이 좀 약한 평발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성 면에서 인빈서블 런이 훨씬 좋다는 걸 느꼈어요. 이건 실제로 설계 부분부터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그냥 이 뒤축이 얼마나 들려있고 또 뒤에 쿠션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그냥 육안으로 봐도 딱 보일 겁니다.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도 요 뒤에 이렇게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런 힐 카운터 밑에 이런 플라스틱 가드가 들어있기는 한데, 아쉽게도 인빈서블 런만큼의 안정성을 제공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또 이 피규어 거치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발목을 가지신 분들은 발바닥면과 발목이 이렇게 수직으로 일자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저 같은 평발들은 뒤축이 약간 회내가 되어 있습니다. 발목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실제로 발목이 이렇게 누워있는 형태가 됩니다. 평발이 되게 되면 이제 발목이 꺾이면서 이렇게 불안함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리버레이트 나이트로2는 너무 무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연해요. 그래서 뒤축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걷다 보면 이 안정적인 궤적 바깥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 평발이니까 그게 더 심하겠죠. 그럴 경우엔 이렇게 틀어져서 발이 나가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빈서블 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인빈서블 런을 평발이신 분들이 신으셔도 안정성을 좀 느끼면서 내 발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리버레이트 나이트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너무 물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른 쿠션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건 일반화의 오류일 것 같고요. 무른 쿠션이라도 충분한 두께와 또 아웃솔이 통짜로 되어 있고 두툼한 아웃솔을 넣어주면 안정성이 조금 생기는데 리버레이트 나이트로는 쿠션이 무른 건 뭐 무를 수 있다고 치는데 너무 얇은 쿠션,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성능을 평발이 느끼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마에서 나오는 신발은 사실 칼발이 아니면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굉장히 푸마에서 나오는 신발들이 발볼이 좁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칼발이라서 푸마 신발이 너무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정사이즈 발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유는 설포에 있습니다. 이제 세미 거시텅이라고 해서 이 안쪽에 이렇게 안감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안쪽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요렇다 보니 발볼이 워낙 좁은 데다가 이 안쪽에 이제 천으로 하나의 소재가 더 발을 감싸기 때문에 압박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신다 보니까 여기가 좀 더 늘어나기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조금 울죠? 네, 이렇게 우는 부분이 있을 텐데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신발을 구매를 고려하실 때는 칼발이 아니시라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피가 거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정력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오히려 정사이즈이신 분들은 이 신발을 신어도 딱 알맞는 착화감을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신발이 굉장히 쿠션이 조금 아쉬워서 좀 꾀를 내봤어요. 이런 그냥 EVA 인솔이 들어있어요. 저렴하고 얄팍한 인솔인 거죠. 조금 더 쿠션감만 있어도 걷기 좋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젤린버스 25 인솔을 꺼내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젤린버스 25 인솔이에요. 인솔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거 양말 보풀이 붙은 것 뿐이에요. 젤린버스 25의 인솔은 이렇게 오솔라이트 인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젤린버스 25 인솔을 넣으니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쿠션이 상당히 개선이 돼요. 인솔 교체를 하시는 것도 착화감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패션 용도로 일상생활에서만 신으시라 밖에는 사실 권장드리기 좀 어려워요. 쿠션이 너무 무르고 빨리 쿠션의 지구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장시간 신었을 때 불편한 점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 뒤축이 굉장히 유연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올라가는 이 뒤축에는 어떤 보강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측면에는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기는 한데 정작 발 뒤꿈치 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2시간 또는 3시간씩 제가 걷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아킬레스건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이제 양말이 마찰력을 좀 가져서 힐슬립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인조 스웨이드를 이 안쪽까지 쭉 넣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올라가는 이 라인에 부하를 좀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프레시폼 X 템포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충분한 쿠션이 좀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친절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이 신발이 또 워낙 노란색이어서 조금만 신어도 때가 금방 타겠지라고 걱정을 했는데 진짜 일상 용도로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발인 게 의외로 오염에 되게 강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용감이 좀 있게 주름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오염에 굉장히 강합니다. 까슬까슬한 모노메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염은 거의 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좀 신기했던 게 제가 이걸 신다 보니까 검은색 소재의 미드솔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네, 이렇게 까져서 네, 안쪽에 이제 흰색 나이트로 폼이 드러났습니다. 측면에서는 전혀 도장이 벗겨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가공은 되게 잘 되어 있는 미드솔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0km를 걸었지만 여기 지금 살짝 이제 일어난 부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결대로 아주 약간의 마모만 일어난 거 빼고는 전혀 마모가 없는 푸마 그립은 내구성 하나만큼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를 신은 소감을 좀 쭉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이 신발을 신고 보니까 일단 러닝화 중에서 템포 러닝화 또는 인터벌 러닝화 또는 스피드 트레이닝 러닝화는 빼고 신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는 스트릿플라이 같은 신발이 제가 피해야 되는 신발인 거고요. 적어도 레이싱이나 스피드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를 가진 신발들은 앞으로는 조금 피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지만 왜 사람들이 여전히 페가수스를 신고 하는지 이번에 좀 알게 됐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식스 같은 경우는 노바블라스트 같은 신발이 이제 엔트리급 데일리 트레이너인데 일상 용도와 걷기 용도로 활용하실 신발을 구매하신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데일리 트레이닝 신발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 신발들 가지고 와서 리버레이트 나이트로 2를 리뷰해 봤고요. 숙제가 또 남아있는 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온러닝의 클라우드 스트라토스를 리뷰하러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